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단돈 1달러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이름들을 들으면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죠.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1밖에 없으면서도 이 나라의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꿈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73년 어느 추운 겨울날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주영. 그는 이미 50대 중반의 나이였고 건설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포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갈대밭뿐이었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고 파도 소리만 쓸쓸히 들려왔습니다. 몇 안 되는 어촌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공장이라고 해봐야 섬유공장, 신발공장 정도였고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야였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조선소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이 나라가 얼마나 험한 세월을 견뎌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저력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중공업이 없다면 내가 만들겠다. 정주영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배도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자식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포만의 차가운 바람이 정주영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조선소 하나 짓는데 수백억 원이 드는데 $1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주영에게 그 $1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의 시작이었고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주영은 작은 여인숙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머릿속으로 조선소의 설계도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크가 들어설 자리, 크레인이 설치될 위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공장의 모습까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울산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미포만의 조선소를 짓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소요? 여기서요? 하지만 정주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이야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1974년 봄, 정주영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고 주머니에는 그 $1짜리 지폐가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바클레이즈 은행,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은행 임원들 앞에서 정주영은 당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동양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그들 앞에서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1 지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은행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로 조선소를. 정말 우스운 소리였죠. 하지만 정주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조선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인력이 있고 강인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정주영은 미포만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사장과 갈대밭뿐인 황량한 땅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거대한 조선소가 들어설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점차 은행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설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속도로도 뚫고 댐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다에 도전하겠습니다. 며칠간의 협상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 $6천만 차관을 승인한 것입니다. $1로 시작된 꿈이 $6천만 달러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그리스로 날아간 그는 리바노스라는 그리스 선주를 만났습니다. 조선소도 없으면서 배를 팔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리바노스가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미포만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짓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6개월 후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될 것입니다. 리바노스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사람이 유조선 2척을 주문받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확신과 열정, 그리고 절박함 같은 것을. 만약 제때 배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가 모든 걸 잃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으면서 26만 톤 유조선 2척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정주영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른들이 보여준 그런 배짱,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조선소도 없으면서 배부터 팔아버린 그 대담함,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힘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6개월 안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다. 미포만에 도착한 정주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전히 황량한 백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백사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거대한 배들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정주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1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1974년 여름, 미포만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들리는 굴삭기와 트럭 소리, 용접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주영의 약속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6개월, 조선소를 짓고 배까지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농촌의 청년들, 도시의 실업자들, 심지어 대학을 갓 졸업한 엔지니어들까지 모두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기술은 없었지만 배울 의지는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들을 모셔오고 유럽에서 설계도를 사왔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밤새도록 매뉴얼을 번역하며 공부했습니다. 한글로 된 조선 기술서가 없으니 직접 만들어가며 배웠습니다. 작업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들 지쳤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을 거야. 정주영은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꿈이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30대 팀장의 말에 20대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꿈이 있었습니다. 1975년 6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 대한호가 진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보도했습니다. 정주영은 진수대 앞에 서서 그동안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황량한 백사장이었던 이곳에 이제 거대한 조선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소에서 만든 26만 톤 유조선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양복을 입은 사람들, 어린아이를 안고 온 젊은 부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샴페인 병이 배에 부딪히며 깨지는 순간 거대한 배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그 1달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고해진 그 지폐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1로 시작된 꿈이 거대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계의 1위 국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우리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빕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들을 우리가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백사장 한 곳과 주머니에 $1밖에 없던 한 남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뤄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흘린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당당한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로 시작된 기적,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